자, 여러분, 요즘 정말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점점 이상한 길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재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애국 우파가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선거를 완패한 데 대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유튜브를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대깨문, 이재명의 개딸에 이어서 한동훈의 대깨한이 탄생한 것 같다는 탄식까지 들려옵니다. 한동훈은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실로 보수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참으로 알쏭달쏭할 따름입니다. 물론 이미 한동훈의 팬덤에 안착한 분들은 당장 극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질을 팍 죽이시고 냉정을 차려서 하나씩 되짚어 보기로 합시다. 선거 초반에는 그런데 여러분, 성질을 팍 죽이고 냉정을 찾아서 하나씩 되짚어 보기로 합시다. 선거 초반에는 국힘당이 200석을 차지할 거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다수가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폭망에다 선거 승리라는 건 꿈도 꿀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민주당 즉 이해찬과 박지원이 나타나서 그들의 입에서 자신들이 200석을 하겠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국힘당은 어땠습니까? 졸지에 90석에서 110석을 겨우 얻게 될 거라며 왕창 쪼그라드는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민주당의 200석 승리라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상한 현상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동훈은 유세 내내 어렵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열심히 하겠다.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결기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동훈의 여당 비대위는 대통령을 지원하고 보좌해야 하는 그런 위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동훈의 절친 김경률이 대통령 영부인을 마리아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며 엽기적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김경률을 쳐내기는커녕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여당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한편에서는 선거기간 내내 국힘당에서 하는 행위가 선거 승리가 아닌 패배를 목표로 한 그런 행태가 아니었나 하는 통탄의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한동훈은 김경률, 김형동과 같은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몰고 국힘당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 김경률은 끊임없이 대통령을 까대고 후보자 함운경은 대통령에게 당을 떠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가 하면 또 다른 후보자 조혜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라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을 자신들 하수인쯤으로 보는 이런 싸가지 없는 간덩어리는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 또한 대통령 영부인 김경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하는가 하면 호주 대사로 보낸 이종섭을 당장 소환시켜서 공수처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황상무, 또한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황상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얼빠진 다수의 여당 후보자들도 동조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한동훈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유세도중 자신이 한 일이라며 자화자찬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한동훈은 야당의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은 야당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위의 일들은 경미한 싸움으로 민주당의 주특기인 딴지 어거지였기에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선거 유세 도중 한동훈은 윤 대통령 정부의 업적과 정책 등을 알리고 설득한 일은 지극히 게을리했습니다. 이런 엽기적 불협화음은 보수 애국 우파를 실망시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포기까지 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 조성이 이미 되었으며 패배가 너무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공천에 있어서도 보수파가 아닌 왕년에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생선장수 함은경, 그리고 중국 공산당 간부를 장인과 중국 국적의 부인을 두고 있는 김형동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민과 김영주 두 의원을 아무런 제재 없이 영입해서 공천했습니다. 안전지대 경상도에 공천된 김형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선했습니다. 반면에 광화문 애국운동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여의도 연구소장 이동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나선 민경욱 전 의원 등등 찐 보수 우파를 공천해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하에 지명도가 미미하고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들을 다수 공천하여 낙선케 했습니다. 이제 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빼박 단서가 나왔던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투표 결과 본투표에서는 국힘당이 대부분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대부분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한동훈은 왜 선거 유세 내내 사전투표를 하라고 피를 토하듯 유권자를 설득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선거 결과는 한동훈 비대위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형성된 한동훈의 팬덤은 이성을 잃고 대깨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동훈은 좌쪽이었던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이전부터 여러분, 원래 한동훈은 좌쪽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이전부터 좌쪽 인물 김경률을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한동훈의 지인 대부분도 좌쪽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경률이 말한 한동훈의 정체성은 사민주의, 즉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국힘당은 철없는 아이 이준석을 불러들여 망했고 한동훈까지 불러들여서 폭삭망해버렸습니다. 한동훈의 지지도가 거의 50%에 육박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지지도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지지도란 말입니까? 분명 보수 우파를 위한 지지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슬픈 일은 다수의 보수 우파 유튜버들까지 한동훈의 지지도에 올라타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당은 망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수 애국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엉뚱한 세뇌로 인해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면
개거품을 물거나 아예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몰라 TV 배진용이었습니다.